제가 영상 만들 적에는 일기장이나 기억을 더듬는 것도 있겠지만 구글에서 예전 기사 검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해당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체벌 장면들이 생생히 스쳐 지나가곤 해요. 특히나 이번에 소재가 되는 윗지방 뉴스를 보니까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제 학창 시절이랑 얼추 비슷한 시기였지만 저 때도 서울 근처 윗지방은 참 살기 좋은 동네였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저 때는 체벌하는 선생님들을 벌써부터 혼내주고 있었다는 걸 보고 있으니 참 부럽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결국 학생이 선생님께 47대인가를 혼인했기에 걔네 부모님이 나서서 따졌고 학교는 선생님께 징계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쟤네 부모님은 학생이 입학할 때 학교에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학교에서 수업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그런 걸 요구했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당시에도 점점 사라지고 있던 추세인 체벌이나 기합 같은 걸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더 험악한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을 분들이 그런 걸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서약서를 학부모님들이 직접 학교에 와서 작성하셨을 리는 없을 테고 보나 마나 가정통신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거 학생이 자기 엄마한테 가져다 주면서 되게 암울해했을 것 같아요. 이거 사인된 거 선생님께 제출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몸에 멍이 드는 생활이 시작될 거라는 건 학생이 제일 먼저 직감하겠죠. 아무리 체벌이 나쁘다 했다지만 어쨌건 아직까진 있을 시기였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건 단순히 우리 애가 교칙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건 너무 얘네 엄마가 행복회로를 돌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요. 뭐 그래도 뉴스 내용대로 한 번에 47대 연속 체벌 같은 거라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디까지나 한 번에 이 정도로 애를 혼내는 건 제가 다녔던 지방 학교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뭐 막 3층에서 무언가를 창밖으로 떨궜다거나 밖에서 사고를 쳐서 경찰관에 의해서 선생님께 인계되었다거나 했다면 그때는 저 47대라는 말이 자비롭다고 생각될 정도의 대우를 받기도 한다지만 어쨌거나 학교에서 소소하게 숙제를 안 했다거나 졸았다는 것만으로는 좀 과하긴 했죠. 그게 애가 너무나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짓이라 아예 선생님께 대놓고 반항하는 걸로 비친다고 치더라도요. 물론 정말 자기 몸 바쳐서 선생님들께 반항하는 애들은 저런 소소한 이유들 말고도 혼날 일이 넘쳐났으니 딱히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꼭 그런 극단적인 애들의 사례를 가지고 올 것도 없이 여러 번에 나눠서 혼인하는 거라면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는 흔했어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고 앉아있는 우리 종아리를 걷어차거나 하는 건 굳이 체벌로 안 치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선생님 회초리로 혼나는 거에 비하면 충격이 없다시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또 걸린다. 그럼 혼인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수업 시간에 조는 걸로 3번째 걸린다. 솔직히 이쯤 되면 수업 시간에 공부할 마음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쯤 되잖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상태에서 싸대기를 후려갈겨도 별다른 말을 못했어요. 분명히 체벌 그 이상이었지만 단순한 대로 끝나지도 않았고 뺨을 후리거나 하는 건 딱히 체벌로 안 보기도 했어요.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가요. 그냥 선생님 손버릇이 좀 나쁜 걸로 보기는 했어요. 그 정도가 과하다는 건 현장의 모두가 인정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정도만 해도 애 정신이 번쩍 들고도 남음이 있지만 사태가 그 정도까지 갔으면 절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교실 앞으로 끌려나가며 걷어차이고 쥐어박히고 나서야 겨우 칠판 받침대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의 감정이 듬뿍 담긴 회초리를 온몸으로 맞이하게 되죠. 정말 기분상으로는 꿋꿋이 선생님의 회초리를 버티고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단지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선생님이 우리를 막 지쳐 쓰러질 때까지 회초리를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단지 앞전에 혼냈던 걸 감안해서 체벌 대수가 늘어나죠. 5대 혼날 걸 10대 혼나는 건 기본이고 그 이후로 15대가 책정될지 20대가 책정될지 모른다는 것도 공포였어요. 선생님이 5대씩 늘려잡는 건지 2배씩 늘려잡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것도 평소 선생님들 성향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날 선생님 기분 따라 좀 들쑥날쑥한 게 있으니까요. 대신 체벌 강도는 풀파워라는 건 딱히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그나마 자비로우신 선생님은 혼낼 것 다 혼내시고 나면 자리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아픈 부위를 참아가며 쉴 수라도 있는 거죠. 솔직히 무릎 꿇고 손든 상태에서 아픔을 삭히는 건 좀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뭐 어쨌거나 아무리 둔감한 우리라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주변에 졸고 있던 애들까지도 잠이 번쩍 깨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선생님께 혼났던 애도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솔직히 수업 시간 내내 아프고 힘들어서 제대로 앉지도 못했는데요 뭘. 근데 이런 경우는 수업 시간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게 자율학습대라면 말이 좀 달라져요. 뉴스에 나왔던 47대요. 배수로 가지 않더라도 저거보다 심하게 혼나는 애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솔직히 자율학습대는 어지간하면 조용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반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진도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좀 지겹더라도 책상에 책 펴놓고 앉아있기만 해도 넘어가는 선생님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께 걸렸다. 대놓고 만화책을 본다거나 책상에 머리를 박고 졸았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까지 기합이라는 자비를 베풀어주지는 않으세요. 아무래도 그런 애들이 끙끙거리는 소리가 방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율학습 때는 어지간하면 체벌로 이어져요. 애들이 전부 조용한 가운데서 체벌이 있으니 다른 반에도 그 소리가 잘 전달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부러라도 다른 반에까지 들릴 수 있게 힘껏 회초리를 휘두르는 건 물론이고 소리가 잘 나는 걸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혼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런데 한번 걸렸던 애가 그 선생님에게 또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애초에 자율학습 감독 선생님은 한두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학년에 수업 들어오지 않는 선생님은 학생들을 일일이 구분하지 못하세요. 그래도 방금 전 자기한테 혼났던 애들까지 잊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을 지나면서 걔네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관찰하겠죠. 그런데 좀 전에 혼났던 애가 또 자기 자리에서 혼자 앞자리 애한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신 못 차리고 꾸벅꾸벅 뒤통수 한번 쥐어박히거나 좀 거칠게 일으켜 세워졌어요. 그러면 또 고개 팍 숙이고 복도로 끌려나가겠죠. 그렇게 또 걸리면 아까처럼만 혼나는 건 포기해야 했어요. 아까 5대를 혼이 났으면 이번에는 10대를 혼이 나는 방식이죠. 아픔이 채가시기도 전이겠지만 그런 상황에선 그렇게 혼나고도 또 졸았다는 자괴감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저 이번에도 잘 버티자는 생각만이 머리에 남아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선생님들마다 그 처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어지간한 경우엔 다시 돌려보내주긴 하셨어요. 그렇게 들어가봤자 또 졸다가 또 끌려 나오곤 하죠. 말했지만 그때부터는 15대인지 20대인지로 걔 인생이 달라질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 20대를 혼이 났다면 그 다음은 40대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뉴스에 나왔던 47대에 거의 근접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미련퉁이들은 여기서 기어이 40대 체벌을 달성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쯤 되면 복도에선 거의 곡소리가 나게 마련이었어요. 자율학습 때 혼날 적에는 그 분위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울고불고 하고 싶지만 도무지 떠들만한 분위기가 아닌 거죠. 선생님 다리 잡고 울부짖어봐야 봐주시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면 선생님도 부위를 좀 다르게 해주신다거나 하기는 하시지만 혼낼 걸 덜 혼낸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좀 압축해서 말한 것 같지만 1년의 과정이 1시간 만에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자율학습은 수업 시간처럼 1시간 단위로 선생님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10대, 20대 혼나는 과정은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 거란 거죠. 그럼에도 또 걸려서 40대를 달성하면 선생님도 걔를 달리 관리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걔만 따로 데려가세요. 그게 선도부실이나 교무실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 교실 복도 끝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거기로 데려간다고 용서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서 기합을 겸해서 애가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벌을 주세요. 만약 이럴 때 좀 취향이 좀 악질적인 선생님께 잘못 걸리면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지곤 했어요. 거기까지 가면 회초리도 다시금 소리가 덜 나면서 훨씬 아픈 걸로 바뀌게 마련이고 40대를 넘어선 체벌을 하더라도 누구 하나 말려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선생님도 복도에서 혼내실 적에는 그나마 고민은 하세요. 이미 40대 넘게 혼이 난 애를 또다시 한 번에 40대를 혼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정도는요. 근데 만약 걔를 따로 어딘가로 끌고 갔다는 건 이제 정말로 큰일 났다는 거죠. 특히나 나쁜 선생님을 만났을 경우에 이게 더 심했었어요. 온몸이 곤죽이 되도록 혼이 났지만 우리 학년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방법도 없었어요. 하소연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죠. 괜히 선생님 뒷담화하다가 잡히긴 하겠죠. 대상이 오늘 야자 감독 선생님으로 특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같은 선생님께 걸리면 이젠 아예 학교 끝날 때까지 벌만 받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당연히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여도 일단 선생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든 움직여지니까요. 야자 시간엔 양호실 선생님도 안 계셔서 아픔은 오로지 안으로만 삭혀야 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선생님의 훈육이 끝난 다음에야 이룰 수 있는 소원이긴 했지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